조선 건국의 1등 공신 두 사람을 꼽는다면 당연 이방원과 정도전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새나라 조선을 건국하기까지는 힘을 합친 동지였으나 목적을 이루고서는 태도를 바꾸어 서로를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한 사람은 칼을 든 임금의 아들, 또 한 사람은 붓을 든 임금의 책사. 결국 1398년 8월 26일 한밤 이방원이 일으킨 정변으로 정도전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방원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아들 중에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인물입니다. 그는 총명함이 돋보였고 자연히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요. 고려는 문벌을 숭상하는 귀족 사회였습니다. 무인을 아래로 보는 풍조가 지배적이었죠. 이성계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공을 세우고 백성의 신망을 얻었지만 함경도 변방 출신이라는 딱지는 그를 따라다니는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의 과거급제는 얼마나 대견한 일이겠습니까? 이성계는 당대의 대학자 이색, 정몽주에게 아들을 직접 소개하며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정도전은 이성계가 측근 중에서도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성계가 함경도 변방에 머물 때 그 먼 곳으로 찾아가서 자신이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책사 장자방이 되겠노라 제안하여 이성계의 야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도전은 위기의 순간마다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최영이 요동정벌에 이성계를 앞세웠을 때 사불가론을 내세워 반대하게 한 것도, 위화도 회군의 결단을 내리게 한 배후에도 정도전의 치밀한 계략이 있었습니다. 정도전과 이방원은 2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 차이가 납니다. 역사 기록에는 두 사람 간 특별한 교류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한 사안은 이성계와 정도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고려 멸망 직전 두 사람의 관계는 긴밀해지고 극적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를 필두로 한 개혁파가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었으나 정몽주 등 수구파의 저항도 결사적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수구파의 집요한 탄핵을 받아 평양 부윤으로 좌천되었다가 이내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성계조차도 시달림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원을 내버리는데 공양왕은 후환이 두려워 사직을 만류하였으나 이성계는 뿌리치고 칩거에 들어갑니다. 이성계의 칩거는 수구파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수구파는 만세를 부르며 이 기회에 정도전을 죽이라고 임금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지만 그의 측근들은 조정의 요직에 남아있었고 무엇보다도 군을 통수하는 최고사령관, 삼군부 총재사의 이성계의 최측근, 백응념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계의 측근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이성계를 등 떠밀다 시피하여 다시 복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성계는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여 다시 복귀했지요. 그러나 복귀 후 얼마 안 있어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사냥을 하다가 낙마하여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숨까지도 위험할 정도로 큰 부상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성계의 사람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이방원이 나섰습니다. 우선 아버지를 개경의 집으로 모셔와 아버지가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방원은 밤새 말을 몰아 해주로 달려갔습니다. 수구파들은 다시 기회를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임금에게 정도전을 죽이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성계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만약 그가 병석에서 일어난다면 뒷일이 걱정이었죠. 이방원은 아버지를 견여에 태워서 개경의 집에다 모셔놓고 아버지가 아직 건재하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는 금방 정몽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정몽주는 앉아서 소문을 듣기보다는 직접 이성계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정몽주의 갑작스런 방문으로 이성계의 집안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며 정몽주를 맞았습니다. 정몽주의 저희가 의심스러웠으나 상대가 조정의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다 이성계의 용태가 안정되어 가고 있으므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방원은 이참에 정몽주를 죽여버리자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알고자 시 한 편을 적어 건네주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답시를 한 편 써주고 종자를 데리고 귀가하였습니다. 정몽주가 돌아가자 이방원은 즉시 자신의 신복들을 불렀습니다. 신복들은 이방원이 지시한 대로 정몽주를 죽이기 위하여 말을 타고 뒤쫓았습니다. 눈썹 같은 초승달만이 길잡이를 하고 있는 깜깜한 밤, 정몽주는 지인의 상갓집에 들러서 늦게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정몽주가 선주교에 이르자 그때까지 매복하고 있던 이방원이 보낸 자객들이 정몽주를 에워쌌습니다. 포은 대감이시지요? 괴한은 딱 한마디 정몽주인지 여부만 물었습니다. 종자가 정몽주임을 확인해주자 뒤에 있던 자가 정몽주의 뒤통수를 철퇴로 가격했습니다. 정몽주는 제대로 비명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1392년 4월 4일 고려가 멸망하기 석 달 전,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성계파가 다시 집권하게 되었고 수구파는 역적이 되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몽주는 머리가 잘려서 저자거리에 효수되었고 그 옆에 큰 글씨로 쓴 다음과 같은 방이 내걸렸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공신을 모함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자임. 그러나 청주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정도전은 구사일생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방원이 일으킨 일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로부터 크게 노여움을 샀으나 이성계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으로부터 목숨을 구원받는 신세를 졌습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지난날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듯이 이번에도 살려주면 어떠하겠나라고 사정하였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힘을 합쳐 하루라도 빠르게 조선의 건국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조선 건국이라는 목표를 두고 끈끈한 동지애를 과시하였는데 목적을 이루자 서로 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기 전까지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조선 건국과 이방원, 정도전에 얽힌 이야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의 연속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정몽주 죽음 이후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고려멸망의 상황을 소설 정도전의 야망을 저술한 작가의 관점에서 세심히 소개하겠습니다.